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업계 산학협력 학교지원 청년 두드림센터의 주쌤입니다. 오늘은 벌써 저희가 7강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 저희 강의의 주제는 바로 면접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제목 보실까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면접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우리들이 이미지라고 하면은 평소의 나의 모습 이런 것도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적어도 면접에서만큼은 보여지는 이미지가 어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디테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첫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면접이 왜 중요할까요? 네, 우리 학생들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건데요. 먼저는 취업을 위해 넘어야 할 중요한 관문이고요. 다른 전형에 비해서 면접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아주 높습니다. 또 서류로는 보여줄 수 없는 재능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능력과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짧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살피게 될까요? 먼저 역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량은 경력 혹은 직무하고 관련된 전공 지식, 기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서는 점수로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면접에서는 실제 구술 능력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도 진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직무에 관련된 역량뿐만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해당 업무에 대한 몰입 정도. 그러면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직무에 관련된 열정과 또 회사에 대한 관심과 또 내가 꼭 이 회사를 오고 싶은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또한 적합성입니다. 기업 문화와의 적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적응력과 장기 근속의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면접에서 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은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지원 동기라고 하죠.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혹은 우리 기업에 대해서 왜 우리 기업에 오고 싶은지 그리고 입사 후에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좀 실수라면 실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입사 후에 어떻게 일하겠습니다. 회사와 함께 어떻게 성장하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부족한 어떤 부분을 채워가며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에는 적응력이나 장기 근속보다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회사에 입사한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답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한 면접 전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뭐가 있을까요? 면접을 통해서 면접관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대인관계와 자신감, 또 밝고 단정한 용모를 갖추었는가, 적극적인 면접 자세를 갖고 있는가, 전공 관련 지식에 관련된 부분 혹은 기술력에 관련된 부분 질문도 많이 하시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의사전달력, 자기표현력 잘 표현할 수 있는가, 진실성과 성실성, 융통성이 있는가,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인생관이나 목표의식이 뚜렷한가의 면접 전형의 고려사항들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면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와 또 진실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면접은 질의응답 시간이야. 면접은 100% 솔직해야 된다. 면접에는 모범 답안이 있다. 기본만 하면 된다. 질문만 많이 받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대로 준비했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면접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진실된 경우도 있는데요. 면접은 커뮤니케이션이고 면접의 20%는 연출이 필요하며 면접은 오답만 있는 서바이벌 게임이기도 하고 면접은 기본이 된 사람만 참가하며 질문은 확인 과정이라는 것 정도는 이해하시고 면접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면접 질문의 예시사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키워드인데 두 가지식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질문에 잘 답변하고 지원회사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먼저 키워드 준비하라.
자, 뭘까요? 직무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회사에 관련된 부분,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잘 숙지하고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라는 부분도 장황하게 설명이나 뭐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성과라든가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을 먼저 얘기하고 관련된 설명이라든가 근거, 예시들을 드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종일관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또 질문을 유도하라는 부분은 필요치 않은 질문보다는 직무하고 연관성 있는 부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에 관련된 질문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질문을 유도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한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서 기업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면접의 유형 중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먼저 개별 면접이 있습니다. 1대1 혹은 다대1 형태로서 지원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젠테이션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와 관련된 상황이나 업무에 대한 의견들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집단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소그룹별 특정 주제에 대해서 토의 과정을 심사하기도 합니다. 압박 면접은요, 개별 면접이라든가 뭐 다차원적 면접, 심층 면접, 압박 면접 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원자의 약점을 집요하게 질문한다거나 심층 면접은 면접관의 3명에서 5명이 1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지원자를 탐색하는 그런 면접이고요. 다차원적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상황을 연출해서 모든 과정을 심사하는 그러한 면접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면접 기법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표자가 있고요. 면접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뭐 직무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혹은 관련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분석만 잘 돼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는 면접의 형태입니다. 또한 면접위원과 지원자들이 다대다로 경험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있고요. 다대다 면접 형식이죠, 지금은.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위원은 참관인 형태로 있고요.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 형태로 본다라고 하면요, NCS 기반의 면접 평가가 있습니다. NCS 기반에서 면접으로 평가하는 기관은요, 직업 기초 능력, 직업인으로서 기초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갖추고 있는가, 직무 수행 능력,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관련된 수행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평가하게 되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 같은 경우에는요, 면접 평가가 물론 직업기초 능력에 관련해서 필기시험도 보겠지만요, 면접평가도 직업기초 능력 10개 영역과 34개 하위 영역 등으로 해서 면접 질문이 진행이 되고요. 직무수행 능력도 직무수행평가 필기시험을 통과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직무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면접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실무진의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험 면접이 있습니다. 경험 면접은 일반 인터뷰와 달리 단답형이 아니고 원하는 유형의 답변을 얻을 때까지 구체적으로 연속성 있게 진행됩니다. 1차 질문, 1차 답변을 통해서 2차 질문과 3차, 2차 답변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3차 질문까지도 연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면접 질문의 예시를 본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개발 능력. 이 영역들은 어느 영역이냐면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평가, 면접평가 영역에서 볼 때는 직업기초 능력 10개 영역 중에 지금 3가지 영역입니다. 이 3가지 영역에서의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문제해결 능력의 수행 증거를 이 친구가 갖고 있겠구나, 이 지원자가 갖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유추하기 위해서 이런 면접 질문이 나갈 수 있습니다. 기하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문제를 개선했거나 해결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일까요? 문제 해결을 한 적이 있느냐? 먼저 물어봤고요. 그러면 2가지로 대답해야 되니까 네,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설명과 근거,
예시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랬고 나의 역할은 이랬고 결과물은 이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내가 갖추게 된 나의 직무 역량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능력과 연계해서 답변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들을 진행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답변 분석 물기인데요. 먼저 대명사를 고성과자 같은 경우, 고성과자는 누구죠?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이죠. 나를, 나의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여러 가지 과업들이나 성과들에 관해서 나의 역할을 두드러지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성과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평가 기준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동사 시제 같은 경우에도 과거 시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 왜 더 많이 활용할까요?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또 감정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면접의 답변을 기술하시면 되시고요. 프레젠테이션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주제를 주어주시죠. 그런다고 하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효과적일까 전략을 잘 짜셔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청중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의 프로세스는 사전 준비 단계가 좀 있고요. 발표와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가능할까요? 내가 발표한 주제에 관련해서 자신이 있는 경우에는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사전 준비가 꼭 필요한 면접의 형태가 프레젠테이션 면접입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부분이 이제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면접 결과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일이에요. 지원자가 할 일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면접관들이 정리해 주실 부분이죠. 또한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토론 면접은 높고 낮음의 어떤 지위라든가 위치라든가 정답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얼마만큼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사회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어느 정도의 표현력을 구사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선 지원자의 태도와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발언하는 중에도 태도와 내용이 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내용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태도와 내용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냐면 제스처나 경청하는 태도를 잘 갖춰야 되고요. 주제에 대한 인식을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인 내 생각을 잘 어필해야 될 거고요. 발언 태도와 준비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찬성과 반대되는 부분이 상호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 과정의 프로세스, 평가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면접 평가도 준비가 필요해요.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입사 지원서를 먼저 보시고요. 평가 항목을 숙지합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인사 담당자의 입장이죠. 그래서 지원자가 이런 부분을 잘 갖추고 있는지 꼭 평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질문지 리스트와 평가지들을 잘 준비를 합니다. 이후에는 인터뷰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이 사전 준비를 마치면 바로 인터뷰가 들어갑니다. 면접 과정 가운데는요, 인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질문이 들어갑니다. 인사는 누가 하죠? 지원자가 면접관에게 정중례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회사에 대한 또 사회생활에 준비된 만큼 열정을 가지고 뚜렷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를 잘 드리는 첫인상, 첫 관문을 통과해서 질문, 면접관이 질문을 주시죠.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답변을 정리해서 잘 답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 이후에는 면접 결과를 정리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인터뷰, 면접 과정은 내가 참여하는 부분이고요. 앞뒤 부분은요,
바로 면접 평가자가 준비하시는 부분입니다. 면접 평가표를 정리하시고 면접위원 간의 정보를 교환하시고 종합 결과 평가표를 제출하면 다음 면접, 다음 단계 면접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실무 면접이 끝나면 임원 면접으로 넘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계별 면접이 또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면접을 준비를 하시고 진행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면접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 요 점수를 합산해서 뭐 입사 서류에 관련된 점수, 또 뭐 인적성 시험에 관련된 필기 점수라든가, 또한 면접 점수를 합산해서 합격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면접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셨는데요. 우리 농업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 준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가오는 2학기에는 하반기 공채가 시작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면접에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입사지원서라든가 면접에 관련해서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류 잘 준비했고 면접도 준비 잘했는데 뭐 이야기하는 태도라든가 혹은 면접에 임하는 자세들이 충분히 심적인 준비가 되지 않아서 면접을 잘 못 봤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준비된 만큼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면접 강의가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꼭 됐기를 바라고요. 우리 학생들 다가오는 하반기 공채와 졸업 이후에 사회 진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보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는 면접에 관련된 이미지 메이킹 두 번째 시간인데요. 면접에 관련된 실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